잘생긴 청년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진짜 멋져요. 아유, 네. 네, 아유 인상도 좋으시고 표정도 좋으시고. 우리 박예리 씨 눈이 환해지셨어요. 네. 배우님이 들어오신 줄 그쵸. 알았어요. 사실 이분을 저희 아침마당에 소개해 주신 분이 계세요. 맞아요. 직접 얘기를 해주시죠, 이도현 씨가. 네. 혹시 박이 씨 기억하시나요? 박이 씨. 맞아요. 지금 얼마 전에 결혼도 전신마비 하시고. 진단을 받으셨지만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주고 있는 형인데 그 형이 이제 아침마당이 워낙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너가 활동하고 있는 일에 큰 힘이 될 거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박이 씨가 이제 지난해 가을에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 한번 나오시지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본인들은 신혼이라 바쁘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더 훌륭한 청년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셔서 했고 본인들도 봄이 되면 또 나온답니다. 맞아요. 기대해 네, 주세요. 기다려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나저나 박유 씨랑은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해서는 시선이 가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조금 긴 시간 동안 횡문근육종이라는 암을 알았는데요. 그래서 암을 다 이겼으니까 이제 내가 그 아이들에게 이제 성인이 돼서 시선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서 유튜브에 저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소원 이루어줄 겁니다. 딱 첫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소원 신청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손님이 없었구나. 네. 이제 어. 신뢰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친분이 없던 그런 위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박유 그냥 씨와요? 그냥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냥 문자로 소통을 한 아, 그 거예요?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거요? 예. SNS를 통해서 전혀 남남이었는데 근데 또 형이 그걸 읽으시고 또 너무너무 좋은 청년이다 판단해 주셔서 초대를 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영상도 찍어 주셔서 그때부터 좀 연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 뭐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나 또 그 문자를 읽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청년이나 워낙 선한 마음들을 갖고 정말 있어서 좋은 청년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개인 방송 채널이 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방송에 나간 이후로 한 명, 두 명, 세 명 아이들 소원이 들어오면서 접수도 계속해서 아이들 만나면서 지금은 한 100명 정도 아이들 소원 이룬 것 같습니다. 네. 그 개인 방송 구독자도 1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진짜요? 와. 그럼 뭐 받았겠네 이제 실버 버튼. 아, 네, 이런 거. 받았습니다. 그러네. 아이고, 어이구. 좋겠다. 네, 이 방금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본인이 아팠던 어린 시절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개인 방송을 연 건데요. 글쎄 옛날 이야기 여쭤봐도 크게 네네.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네. 몇 살 때 아까 병명을 얘기했는데 좀 잘 들어보지 어려웠어요. 못한 예. 병명이던데. 제가 12살에 9살부터 12살 겨울까지 한 3년 6개월 정도 이제 치료를 했는데요. 이제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가려고 일어났는데 귀가 되게 멍멍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동네 병원에 가봤거든요, 이비인후과에. 저 혼자 생각하기로는 당시에 수영을 다니고 있었어서 수영할 때 들어간 물이 안 빠져서 멍멍한 거구나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그 이비인후과에서도 중이염이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중이염으로. 네네네. 그래서 뭐 많은 시술을 받았는데도 몇 달간 치료를 하고 시술을 받았는데도 멍멍한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또 제 왼쪽 안구가 점점 튀어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당시에는 잘 때도 눈이 안 감겨서 밴드를 그 정도로. 붙이고 안대를 쓰고 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뭔가 심각성을 느끼셨는지 증상이 보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도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큰 대학병원에 가봐라 말씀을 하셔서 엄마랑 서울대병원 가서 뭐 MRI, CT, 조직검사, 본스캔, 정밀검사를 받아보니까 당시에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인 남성 주먹만한 암이 이 도열이 눈 뒤에 있다. 그거 엄청 심각한 건데. 네네, 그러니까 7.5cm였거든요. 그게 9살 어린애 머리도 네네. 작을 텐데 그게 맞아요. 어떻게? 그래서 그 암이 너무 크니까 귀가 멍멍하고 눈을 조금씩 밀고 있었던 거예요. 암이 자라면서. 아이고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부모님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정말 그 심장이 뚝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은 그런 마음을 느끼거든요. 근데 9살이면 정말 이제 뭐 초등학교 네네. 2학년 이런 나이인데 암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면
너무 놀라시고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요? 맞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께서 제가 다 낳고 나서 성인이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어떠셨냐고 물어봤는데 진료실에서 들어갔다 나올 때 세상은 분명히 똑같은데 전혀 세상이 달라 보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괜찮았었거든요. 너무 어려서 암이 뭔지 몰랐어요. 아, 그 시기에. 그래서 저는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가지고 약물 치료만 해보자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당시에 그 어린 나이에 해본 약물 치료가 감기 걸렸을 때 먹는 딸기맛 약 이런 거밖에 그쵸, 없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낫겠구나 하고 진료실에서 딱 나왔는데 그때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그냥 그 병원 안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쏟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내 몸에 심각한 병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아무리 어린 나이에 수술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면은 이게 암이잖아요, 암덩어리. 네. 이거를 치료하려면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뭐 방사선 치료를 오. 받은 거예요? 그날? 네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우선 암이 그 뇌수막을 뇌 쪽으로 밀고 있고 이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을 감싸고 있어서 어떠한 수술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이제 49차의 항암 치료랑 25번의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한 3년 6개월 정도 치료한 것 같아요. 사실 주변에서 암 환우들 봐도 뭐 6번, 12번 받는 것도 힘드실 텐데 49번을 저 나이에 아유 그래도 저 와중에 어머니 표정이 밝으시네요. 네, 어머니가 사실 목사님이셔서 약간 신앙적으로 많이 이겨내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얼마나 사실 그 힘들었을까. 3년 6개월 동안을 저렇게 투병을 하시다 보면 사실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뭐 가족들도 뭐 힘들지만 사실 본인 같은 경우에도 3년 동안 그렇게 투병을 하면서 뭐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가족은 또 뭐 마음도 아프지만 사실 그 병원 생활하면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도 있을 거고 하지만 또 그걸 3년 6개월을 다 치료하고 난 이후에도 그 갭이 있잖아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그래요. 사실 성장기에 어떻게 보면 정지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초등학교 그 2학년 이후에도 때부터. 참 모든 것들이 좀 어려움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병원 생활을 4년 가까이 했으니까요. 네네. 제가 다 낳고 저는 종결하면 정말 다 제 세상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딱 갔는데 연필 쥐는 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은 주사만 꽂아봤지 어떤 걸 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4년 동안. 소근육 발달이 안 돼서 그런지 글씨 쓰는 것도 안 되고 진짜. 또 아이들 수업은 따라가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제 친구들 중에 동생 3, 4살 어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글씨 쓰는 것부터 그 3, 4살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학원을 다니면서 학업을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따라가게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아니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나 보죠? 요즘에는 네. 병원 학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치료했을 당시에는 그런 게 아직 없었던 시절이었어서 2000년대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좀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네.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 49번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그 혹이 좀 작아진 거예요? 네네 원래는 조금 암도 너무나도 크고 이거 뭐 항암 치료를 해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딱 1차 항암 치료를 하고 왔는데 사이즈가 준 거예요.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래서 이거 우리 끝까지 해보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그 있도록. 결국은 사라진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은 건강 상태가 지금은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근데 어떻게 후유증도 남은 게 없어요? 제가 사실 후유증은 있어요. 이게 암을 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이 왼쪽 얼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왼쪽 얼굴은 이제 마비가 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안면마비는 이제 평생 가져가야 되는 그런 후유증. 그 근육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냥 여기 근육이 죽어서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는 여기 근육이 죽었으니까 다른 근육을 가져와서 막 협응 운동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없는데 외적으로 살이 찌면 안면 비대칭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이쪽은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네, 마비된 쪽은 살이 안 찌고 오른쪽만 살이 쪄서 그랬구나.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는 암을 이겨낸
훈장이다라고 그럼요. 생각하시면 아니, 처음에 뵀을 땐 전혀 몰랐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알겠고 또 결국 또 체형을 관리할 수 있는 네, 오히려 네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겠죠. 맞아요. 네. 정말 이 도열 씨가 이 암을 다 이겨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잊지 못할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슈퍼맨의 가슴을 울린 잊지 못할 그 주인공들 어떤 친구들인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채널 개설 후에 만나게 된 바로 그 첫 번째 주인공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그렇겠죠.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이 아이가 6살 여자아이였는데 치료하는 병원도 저랑 같은 서울대병원이었고 병명은 다르지만 소아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의 소원이 어떤 캐릭터의 피규어 세트를 갖는 소원이었거든요. 뭐 다들 아시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준비를 해서 막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아이가 딱 첫 만남에 오는데 그 어린 몸에 주사를 막 꽂아가지고 링거를 가지고 폴대를 끌고 막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여러 가지 옛날 생각이 생각도 들었죠. 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게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아이를 이제 다시 병실로 그때 당시에도 항암 치료 하러 입원한 아이였거든요. 다시 항암 치료 하라고 보내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아이 앞에선 눈물을 참았는데 보내고 나니까 막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아이들을 이제부터 많이 만날 텐데 아이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감정이 힘들면 이 활동을 꾸준히 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내가 조금씩 연습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아이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그런데 대단한 게 처음에 어떻게 이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제가 사실 이 채널을 만들면서 아이들에게 힘을 주기 전에 12살 겨울에 종결을 하고 암이 다 낫고 나서 엄마랑 내가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떠한 걸 해줄 수 있을까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었어요. 12살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제가 투병 당시에 받았었거든요. 주변에서. 주변에서. 네네. 그래서 그분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다짐을 어린 마음에 막 했었어요. 다 나았으니까 다짐 실천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아, 엄마, 우리 다 나았지만 정기검진하러 서울대병원 가잖아. 그러면 내가 치료했던 그 병실 찾아가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나도 여기서 치료했었는데 너도 나을 수 있을 거야. 이야기라도 하고 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빈손으로 가면 조금 민망하니까 떡을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런 떡 나눔이 그 어머니와 가정에게 힘이 된다는 걸 첫 만남에서 느끼고 아, 이거 꾸준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성인이 되어서까지 수년 동안 지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이제 외부인 출입 금지가 되지 않고 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저도 이제 제 삶을 조금 누리면서 즐기면서 성인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아이의 소식이 어느 날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대학원생일 때 제 어머니 지인분께서 과외를 하는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께 수업을 받는 한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백혈병을 투병했었는데 종결했지만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재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위로하려고 그 선생님께서 내가 아는 애 중에도 너처럼 아팠던 아이가 있는데 지금 옛날에 뭐 그렇게 떡 나눔 했을 정도로 엄청 건강해졌어라고 위로를 했는데 그 아이 입에서 선생님 그 떡 가래떡 아니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떡 주던 오빠를 기억했구나. 네네. 그 아이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했었는데 제 떡을 언젠가 받았던 아이였나 봐요. 그리고 해주는 이야기가 그때 어떤 오빠가 와서 떡 주면서 너도 나을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우, 감동적이다. 나도 저 오빠처럼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다시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그때 이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개설을 했는데 손님이 없어서 맞아요. 손님을 찾으려고 박유 씨에게 연락을 했고 박유 맞아요. 씨랑 연결된 후 손님이 그럼.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요. 첫 손님을 맞이한 사연까지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영상을 다 찾아봤거든요. 최근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진영이란 아이한테는 태블릿 PC 사줬고 아, 네. 가연이란 맞아. 아이한테는 가습기 사줬고 맞아. 서은이한테는 치료비를 주고요. 또 현서한테는 이게 뭐야? 뭐예요? 이게 온라인 교육 받을 수 있게 노트북 선물을 해줬어요. 아니 그럼 그런 선물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셔야 될 그래. 텐데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마련하시는 이게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해요? 그 제가 시작할 때 떠오른 게 그 마중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옛날에는 펌프할 우물에서 때. 물을 그렇죠. 풀려면 펌프를. 네네 예. 본인이 갖고 있는 물 한 바가지를 위해서 부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제가 돈의 가치를 부끄럽지만 너무나도 크게 담고 살아가던 청년이었어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어요. 대학교 대학원생일 때도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이 얻는 힘과 행복이 저에게 돈보다 더 큰 가치로 다가오면서 그러면 내 전 재산을 마중물로 아이들에게 사용하자 아이고. 해서 그때 전 재산을 다 깨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 시작을 청년이 하게 됐어요. 보통 청년이 아니네. 대단하시네. 아유 좀 아니, 부끄러워지기도 그 해요. 박이 청년이 아주 좋은 청년을 소개시켰네요. 그러네요. 두 번째 사연도 정말 특별합니다. 바로 골형성 부전증 아이가 쓴 감동의 소편지라고 하셨어요. 골형성 부전증이면 뼈가 좀 쉽게 막 네. 분필 부러지듯이 부러진다는 맞아요. 질환이잖아요. 이 아이가 암은 아니지만 제가 난치병 아이들도 만나다 보니까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소원을 신청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김태균 씨가 하시는 컬투쇼에 라디오 네. 프로그램. 네네 방청을 가고 싶다. 그런데 병원을 다니면서 그 컬투쇼가 너무 큰 힘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엄마랑 아이랑 맨날 사연 신청을 했는데 희한하게 당첨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제가 길게 막 썼는데 저는 또 감사하게 한 번에 당첨이 돼서 아이와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컬투쇼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 보고 저한테 편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제 고령성 부전증이 뼈가 정말 잘 부러지고 힘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글씨 쓰기도 힘들었을 텐데 삐뚤빼뚤하지만 마지막에 저도 도희 씨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어떡해. 사람이 되고 손편지를 싶어요. 이렇게 썼어. 써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내가 만나는 게 아이들에게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이상의 어떤 가치를 담고 있구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정체성을 좀 심어준 아이여서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아이인 것 같아요. 저기 사손 편지가 아니라 고령성 부전증으로 뼈 형성이 잘 안 되는 아이가 힘들게 쓴 편지라는 걸 그래요.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네요. 김태균 씨 얼마 전에 아침마당 다녀가셨거든요. 아유 또 그 라디오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대단하네. 뭐 소원 중에 아침마당 구경 오고 싶다는 애들은 없겠지. 있으면 제가 꼭 그래요. 신청하겠습니다. 네, 있기만 하면 맞아요. 아니 네. 뭐 엄마라도 보고 싶어 하면 모시면 뭐 좋겠네요. 우리 둘하고 밥 먹고 싶다고 네. 얘기하시면 밥 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언제든지. 네. 세 번째 인연인데요. 수업 중에 듣게 된 한 아이의 아무래도 부고 소식. 난치병 환우들이라 저런 소식을 가끔 듣겠군요. 사실 저는 시작할 때 이런 소식을 듣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대학원생 때 시작을 했다 보니까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도 암이었는데 이제 심장이 잠깐 멈췄던 아이였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근데 모두가 포기하던 그때 기적적으로 심장이 뛰어서 살았지만 평생 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게임기가 소원이라고 해서 게임기를 사서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막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몇 달 뒤에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길게 카톡이 온 거예요. 이제 사실 몇 주 전에 우리 딸 아무개가 이제 하늘나라로 소풍을 갔습니다. 소원 이루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라고 이제 납골당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그 납골당 안에 제가 선물한 게임기랑 같이 찍은 그때 찍은 아유. 사진이 아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좀 수업하다가 하루 동안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고 그렇죠. 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또 너무 기억하는 거는 어머니의 말씀이 사실 저는 이 어머니께서 아이와 찍은 영상을 내려달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언제든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어머니께서 도희 씨님 그때 영상 하루를 담아주셔서 아이가 웃는 얼굴을 친척들과 온 가족이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또 듣고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한 또 확신도 생기고 네. 네, 그런 게 생기는 나 아유, 진짜 이 이도열 도일- 씨가 아주 큰일 하네요. 나는 공감하는 게 왜냐하면 그 서울대가 암 병동을 저도 예전에 갔을 때 한 아이를 되게 내가 이렇게 되게 예뻐해 줬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우리 그 아이 있는 그 추모공원 바로 옆에 딱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손편지로 저기 삼촌 저희 딸 여기 석규 옆으로 왔어요. 근데 그거 할 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막 그러게. 눈물이 엄청 나던 건데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네. 오늘 석규 생각도 많이 날 텐데. 네. 네. 마지막으로 잊지 못할 우리의 주인공 어떤 분인가 봤더니 마음의 빛으로 남아있는 우리 아이의 소원 하나가 기억이 난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는데 아이들이 물질로 소원 이루는 게 가능한 거라면 제가 더 일을 해서라도 아니면 또 누군가한테 아이들 한번 돕자 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아이들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데 아이들 소원 중에 영향력이 필요한 소원이 있더라고요. 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던가 그런 소원 있잖아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유튜버 분들을. 근데 이 아이는 너무 긴 시간 동안 암투병을 한 아이였어요. 6년 넘게 암투병을 하고 이제 중학생이 된 아이였는데 남자아이였는데 아이돌을 만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선에서 너무나도 노력을 했지만 닿을 수 없는 분들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부고장을 딱 저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내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었으면 이 아이의 소원을 이루고 이 아이가 긍정 에너지를 얻어서 항암 치료를 더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깊게 다가오면서 그냥 평생 제 마음의 빛으로 안고 가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 소원 공유해 주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거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네, 뭐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스타분들이나 혹은 연예기획사 관계자분들께서도 우리 이도열 씨에게 메시지 보내주셔서 이게 돕겠다는 의사 밝혀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정작 우리 이도열 씨의 소원은 뭘까도 궁금해졌거든요. 네. 제가 아이들 만날 때마다 부모님들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 만나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너무 작은 자인데 제 시간도 여건이 다행히 허락했고 뭔가 상황과 모든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이 저에게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허락됨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뭐라고 아이들과 그 가정에게 힘과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도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그 감사를 좀 잊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아이들 만나고 싶다라는 게 제 작은 바람이자 소원인 것 같습니다. 아유 도열 아니, 우리 씨는 도열 씨 작은 어떻게- 자가 아니고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맞아요. 네. 아니 이렇게 정말 이렇게 건강한 우리 청년이신데 어떻게 아직 싱글이신가요? 제가 작년 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이제 가정도 이루시고 축하합니다. 그 이도열 씨 하는 일에 배우자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죠. 맞아요. 제가 연애를 20살 때부터 해서 오래 했는데 아유. 제가 깬 전 재산이 서로 이제 얼마씩 됐어요? 모으면 결혼하자 하고 모은 돈이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야 나 이거 아이들 위해서 좀 사용하고 싶은데 결혼 늦어져도 괜찮아? 아니면 좀 없이 결혼해도 괜찮아?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싫어할 법도 한데 응원을 해주면서 막 후원도 연인 사이였는데 후원도 해주고 본인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랑 결혼했겠지 뭐. 네. 아유, 아유, 이게
저희가 이 시대를 수십 년 먼저 산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너무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서 고맙고요. 그 어린 시절 긴 4년의 투병을 이겨내줘서 정말 맞아요. 고맙고요. 오늘 도열 씨의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린 환우들 또 보호자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됐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공감하신다면 우리 개인 방송 채널 이도열 검색하셔서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을 또 어떤 소원을 갖고 있고 또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청년이 할 일이 더 기대가 그쵸. 되거든요. 더 기대가 아무래도 돼요. 1, 2년에 한 번씩 나와야 되겠다. 맞아, 나와주세요. 네. 자, 우리 이 청년이 하는 일들 또 지금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어린 환우들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